여러분 혹시 연근 좋아하시나요? 저는 연근을 너무 좋아해서 연금조림은 물론이고 평소에 연근 샐러드도 즐겨 먹는데요. 연근은 중국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고 일본의 대표 장수식품으로 손꼽히는 뿌리 채소의 왕이자 영양 덩어리입니다. 연근은 연꽃의 뿌리 줄기로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라 연근 간장 조림으로 달달하게 요리해서 많이 드시고 연근 영양밥과 연근전, 튀김 그리고 연근차로도 많이 드십니다. 뿌리 채소 중 비타민C 함량이 으뜸이니 면역력과 피부 미용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연근 특유의 끈적한 진액이 위장 건강에도 제일입니다. 예로부터 연근은 지혈 효과와 해독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코피가 나거나 피가 나는 상처에 연근 가루나 연근즙을 뿌려 치료하기도 했고 잇몸에 피가 나고 구내염이 생기면 또 연근 가루로 양치나 가글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놀랍게도 연근이 치매를 물리치고 뇌 건강을 올려준다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연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연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연근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연근을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생연근이 해독에 좋다고 해서 연근을 갈아서 연근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근의 해독 효과는 생으로 드실 때 효능이 발휘되는 것은 맞습니다. 미세먼지와 담배 연기로 독소 가득해진 폐와 기관지의 독소를 싹 빼주는 것이죠. 또 몸속에 염증이 생기면 화끈거리면서 염증 주변에 열이 오르는데요. 찬성질의 연근이 독소를 해독하고 열을 내려 진정시켜주니 최고의 혈관 청소 부이기도 한 것이죠. 나아가 화끈거리는 신경통과 관절염, 무릎 통증에 소염 진통 효과까지 있습니다. 연근을 생으로 드시면 매우 차가운 성질을 띱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연근을 생으로 갈아 만든 연근즙을 스트레스와 화병 해소, 그리고 불면증 치료제로 처방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연근이 매우 차갑다 보니 우리 몸에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근을 생으로 드시지 말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연근을 말려서 가루나 차로 드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랍니다. 연근은 진흙 속에서 자라다 보니 기생충과 유충에 노출되어 있어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드셔야 합니다. 해독 살균의 대명사 식초물에 연근을 담가 독소를 최대한 빼고 난 후에 요리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연근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연근과 감자를 함께 간장조림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연근과 감자를 함께 드시면 기력 회복에 으뜸인 것은 맞습니다. 조선시대의 율곡 이이가 어머님인 신사임당을 여의고 슬픔에 빠져 오랫동안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연근죽 한 그릇을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근이 완벽한 영양 덩어리라는 것인데요. 전분이 무려 20%나 되고 비타민까지 가득하니 연근만 드셔도 피로 회복은 물론 에너지 충전에도 제일인 것이죠. 뿌리 채소 중에 전분이 제일 많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감자가 1등 그리고 뒤를 이어 연근이 2등입니다. 즉 감자와 연근을 함께 드시면 전분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것이죠. 녹말 전분이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너무 많이 드셔서 남는 전분은 지방으로 쉽게 저장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전분에 열을 가해 익혀지면 그 과정에서 당분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인데요. 생으로 드시는 것에 비해 훨씬 소화가 편하지만 혈당을 쉽게 확 올려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감자와 연근을 함께 먹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전분을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저항성 전분으로 바꿔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감자의 전분은 신기하게도 익혀서 냉동 후에 다시 해동해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됩니다. 연근의 경우는
연근을 식초물에 담궈 두시면 독소도 빠지지만 전분까지 싹 빠지고 저항성 전분만 남기는 것이죠. 그러니 감자를 한 번에 많이 삶아 냉동해 두셨다가 조금씩 해동해서 식초에 담가둔 연근과 함께 요리해 드시면 혈당 걱정 전혀 없이 당뇨의 최고인 보약 식단으로 드실 수 있답니다. 연근과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연근하면 송송 뚫린 구멍이 생각나시죠? 연근은 연꽃 연잎과 뿌리를 연결해주는 뿌리줄기로 물속에서 자라면서 썩지 않기 위해 이 구멍들을 통해서 정화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잎과 꽃의 물을 지속적으로 힘차게 빨아올려주는 수분 통로가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연근의 이 정화작용과 수분 공급 작용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손발과 팔다리가 퉁퉁 부어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붓기를 바로바로 빼줘야 살로 가지 않는데요. 바로 이때 연근을 드시면 됩니다. 이뇨작용을 통해 연근 속에 가득한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과 노폐물을 쏙 빼주니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최고인 것이죠. 그런데 칼륨이 또 문제가 됩니다. 연근에는 칼륨이 놀랍도록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에 힘이 빠져버리니 고칼륨혈증을 유발해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니 신장이 약한 분들은 고칼륨 음식인 연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연근은 최고의 천연 철분제입니다. 연근을 공기 중에 두었을 때 금세 갈변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연근에 가득한 철분 때문인데요. 물속에서 자라는 연근은 진흙 속 각종 미네랄 특히 철분을 그 두껍고 큰 뿌리줄기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뿌리 채소보다 월등히 철분 함량이 높은 것이죠. 이 연근 속 철분이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가득 담은 피를 생산해주니 혈관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철분제 약을 드시면 속이 미식거리면서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긴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과도한 철분이 몸에 무리를 준 것인데요. 심지어 지나친 철분 섭취는 심장과 간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과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시큼한 유기산이 연근의 과도한 철분을 분해해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몸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좋은 철분이 모두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사과를 껍질째 썰어서 연근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사과 식초를 넣고 연근을 상큼하게 무침이나 피클로 만들어 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최근 연근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제일이라는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비밀은 연근의 뇌건강 비타민 콜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콜린이 우리의 뇌신경의 30%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계란에도 이 콜린 성분이 풍부합니다. 완전 식품 계란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근처럼 계란 노른자 속에 콜린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요즘 왠지 기억이 흐릿하니 깜빡깜빡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현상을 두고 뇌에 안개가 꼈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연근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속 염증을 싹 제거하고 뇌에 신선한 혈액을 가득 공급하니 뇌가 더 빠르게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니 꼭 뇌 건강을 위해 연근을 계란과 함께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연근에 계란물을 묻혀 연근전으로 드셔도 좋고, 계란찜이나 계란말이에 연근을 송송 썰어 아삭한 식감을 더해 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대표적인 저칼륨 음식으로 칼륨의 양이 많은 연근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게다가 서로의 비타민들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연근에는 무려 사과의 10배, 귤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연근을 입으로 베어 물면 실처럼 늘어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연근의 기적의 식이섬유 뮤신입니다. 위벽의 보호막을 만들고 독소를 해독해서 소화 기능을 증진시켜주니 위궤양과 장염 같은 소화기 질환 예방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효과를 당근 속 팩틴이 극대화시켜주는데요. 장 속 노폐물을 딱 빼주고 위와 장을 보호해주니 요즘 속이 미식미식 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되고 얹힌 듯이 답답하신 분들에게 당근과 연근을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각각의 비타민을 최고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름에 살짝 볶아 당근 연근 볶음으로 드셔도 좋고 함께 간장에 졸여 드시거나 뿌리채소 영양솥밥으로 드시면 정말이지 최고의 보약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은 딸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과일보다 딸기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냥 먹어도 상큼하고 딸기 케이크, 딸기 쉐이크, 딸기 롤 등 딸기로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고 인기가 많죠. 딸기는 날씨가 쌀쌀한 겨울에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철 기온이 낮으면 딸기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데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당분과 영양소를 충분히 축적하기 때문에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잘 익은 딸기는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해주는 간식에 불과할 것 같지만 사실 딸기가 지니고 있는 수분 효능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각종 비타민이 감기 예방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돌연변이 등의 기능으로 인해 암 예방과 함께 손상된 DNA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 성분은 다른 과실류보다 1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성분은 주로 의약품, 건강식품에도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대장암, 간암, 피부암, 식도암, 췌장암 등의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등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우수한 효과가 밝혀진 성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제철을 맞은 딸기만 잘 챙겨 먹어도 맛은 물론이고 면역력 상승과 함께 암까지 예방하니 정말 이보다 좋은 과체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딸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딸기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딸기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무지개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딸기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잔류농약입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어떻게 씻어서 드시나요? 딸기는 보기보다 잔류농약이 많은 식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2016년 미국의 한 환경연구단체 조사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가장 많은 과체류가 딸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농무부가 879종의 딸기 샘플을 조사했더니 그중 무려 98%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극소량의 잔류농약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25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딸기나 시금치, 고추, 포도와 같이 잔류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18%에서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딸기는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 증산 억제제나 곰팡이 억제제 등의 약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간에 독소로 작용해 간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딸기를 씻지 않거나 대충 씻어서 먹을 경우 이처럼 몸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딸기는 과육이 무른 식품인 만큼 농약이 침투하기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딸기를 씻을 때는 꼭지 아래쪽에 농약과 불순물들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지를 떼어내고 물에 1분 동안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충분히 씻으면 잔류 농약이 말끔히 제거됩니다. 딸기처럼 물러지기 쉬운 과일 채소는 물에 닿으면 금방 물러지고 과일의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에 너무 오래 담그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평소에 혈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딸기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때문에 딸기는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일들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딸기의 경우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의 양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시에 딸기를 양껏 담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모두 먹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럴 경우 혈당 부하나 혈당 지수의 의미가 모두 없어져 버리는 것은 물론 과일에 함유된 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당뇨병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특히 사과나 참외처럼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해서 소화 흡수가 느린 만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딸기처럼 무른 과일들은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이 빠르게 올라 혈관이나 신경계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일들은 달긴 하지만 초콜릿이나 음료수처럼 몸에 나쁘진 않다는 생각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어떤 과일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높은 당분을 지니고 있고 혈당을 쉽게 높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한들 절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딸기처럼 당분을 함유한 과일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곰팡이가 핀 경우입니다. 딸기는 수분 함량이 약 90%로 높은 데다 과육을 보호하는 껍질이 없고 과육 조직 자체가 약해서 습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하던 곰팡이가 잘 생기는 식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딸기에 생기는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땐 곰팡이가 딸기 표면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딸기 속까지 곰팡이 포자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곰팡이 포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알 수 없는 알레르기 반응과 함께 호흡기, 위장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섭취하면 간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딸기가 물러진 경우는 딸기의 세포벽이 붕괴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곰팡이로 인해 물러진 경우는 딸기 전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딸기를 드실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것이 좋고, 보관할 때는 일반 냉장고의 온도인 4도보다 더 낮은 0도 정도의 온도에 두면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붙어 있으면 쉽게 무를 수 있으니 되도록 겹겹이 쌓아 보관하는 것은 피하고, 과일의 성숙과 노화를 촉진하는 에틸렌가스를 방출하는 과일과는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딸기에 함유된 칼륨은 100g당 170에서 200mg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신체 내부의 전기 전도체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고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혈압 조절, 근육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딸기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과 피로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부정맥,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들은 이처럼 칼륨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박이나 참외, 바나나, 딸기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되도록 섭취를 최소화하고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딸기에는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구연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구연산 성분은 우유나 치즈의 풍부한 칼슘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 뼈 건강을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제품에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A, 비타민 B 성분들은 피부 점막과 뼈 치아를 구성하는 콜라겐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성분들이 딸기에 함유된 비타민 C를 만나게 되면 콜라겐 생성을 더욱 촉진하여 피부나 뼈 건강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에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세포 파괴를 유발하고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화 지연에 도움을 주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 무기력감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닌 성분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비타민 E가 딸기에 풍부한 비타민 C를 만나게 되면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C는 세포 밖에서, 비타민 E는 세포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비타민 E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보병이라면 비타민 C는 비타민 E가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의무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견과류의 비타민 E는 백내장과 시력저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꼭 딸기와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계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철분 함량이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 운동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계란과 딸기를 함께 섭취하면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유기산과 비타민 C가 계란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철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빈혈과 암, 신장, 심장 문제와 같은 혈액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로 회복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이 들어간 식단과 함께 후식으로 새콤달콤한 딸기를 섭취하시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 옥수수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 할머니께서 쪄주셨던 옥수수를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방학 되면 시골에 내려가 옥수수와 식혜를 배부르게 먹고 낮잠을 솔솔 자던 때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톡톡 터지고 쫀득쫀득한 식감, 그리고 달짝지근한 맛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자 여름철 최고의 간식인 옥수수. 아마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옥수수는 알갱이는 물론 수염부터 속대까지 각종 무기질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의 영양이 풍부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옥수수의 풍부한 비타민 B는 무더운 여름철, 무거워지고 나른해진 몸에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옥수수가 천연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라는 것입니다. 즉, 옥수수만 잘 먹어도 암과 치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옥수수의 올바른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냄비에 찌거나 삶은 옥수수입니다. 혹시 뜻밖이라 놀라셨나요? 옥수수에는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독소 물질을 제거해주는 강력한 성분인 페룰라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독소 물질은 세포의 산화를 유도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각종 암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페룰라산 성분은 바로 이러한 원인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효능 때문에 페룰라산 성분이 건강식품과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연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페룰라산 성분은 고온이 가해져야 활성화되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과 항암 성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섭씨 115도에서 10분간 조리할 경우 페룰라산의 양이 240% 증가했고 25분간 조리하였을 때는 550%, 그리고 50분간 조리했을 때는 그 양이 무려 90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수록 옥수수의 항암 성분인 페룰라산의 양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옥수수는 115도 이상으로 쪄야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페룰라산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리하는 방법으로는 냄비나 솥에 물을 아무리 오래 끓여도 100도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를 어떻게 조리하면 될까요? 바로 압력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압력솥은 일반 냄비나 솥과는 다르게 수증기 압력을 높여서 물을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하도록 만든 조리기구인데요. 따라서 압력솥은 내부 압력으로 인해 물의 온도를 12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옥수수를 삶을 때는 압력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오래 삶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항암 효과와 함께 치매 예방까지 해주는 옥수수를 압력솥에 조리하시면 중요한 영양 성분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압력솥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압력솥에 너무 오래 뜸을 들이면 옥수수 알갱이가 터질 수 있으니 다 삶아졌다면 빨리 꺼내어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수수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조개입니다. 여름철 조개를 먹고 바로 옥수수를 먹는다면 식중독은 물론이고 간 건강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가 느린 옥수수와 조개의 독성이 만나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독성 물질과 유해균은 몸 밖으로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조개의 산란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이 시기 조개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에서 독성 물질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모시조개나 바지락, 굴 등에서 베네루핀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고농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관리원에 따르면 독성 물질인 베네루핀은 복통이나 구토 증상을 유발하고 섭취량이 많을 경우 황달, 간장비대 등으로 간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 의식혼탁, 토열, 혈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 번식이 빠르고 음식도 쉽게 상할 수 있어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개는 고온에서 팔팔 끓이면 세균과 독소가 파괴되니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들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제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 조개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으며 특히나 옥수수와 함께 드시는 것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 중인 분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옥수수는 뱃살 빼기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옥수수를 하루에 한 개씩 먹게 되면 내장 지방이 싹 빠지게 된다고 생각해 옥수수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베티스 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생 옥수수 한 개에는 약 10g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고 찐 옥수수의 칼로리는 100g당 132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인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식단이나 생활 방식, 그리고 피하 및 내장 지방의 연관성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복부 지방 감소와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옥수수가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 섭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부 지방 감소와 옥수수 섭취의 연관성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옥수수는 음의 기운이 강한 식품으로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옥수수를 가급적 소량으로 드시거나 자주 또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옥수수는 당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찐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73.4로 옥수수는 고혈당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찐 옥수수는 간식으로 하루에 한두 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식사 후 후식으로 옥수수를 바로 섭취할 경우 급격히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옥수수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옥수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옥수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과 트리토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나이아신은 비타민 B3로 우리 몸이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화학작용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일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옥수수만 드실 경우 필수 아미노산인 니아신 결핍으로 홍반병이라는 펠라그라병에 걸릴 수 있고 피부염, 변비, 위점막, 염증 피로, 불면증, 우울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수수는 나이아신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나이아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등이 있지만 이보다 더 간단하게 챙겨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우유입니다. 사실 우유는 나이아신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와 우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유는 나이아신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옥수수의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은 물론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합성까지도와 불면증과 우울증 해소에 좋은 트립토판까지 모두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유 속의 유청과 카제인은 음식의 혈당을 조절해 주어 옥수수의 높은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옥수수의 라이신은 우유 속 칼슘이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우유와 옥수수는 부족한 영양소를 서로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흡수율까지 높여줌으로써 영양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으니 궁합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옥수수와 최고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여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까지 가진 대단한 채소인데요. 특히 양배추의 푸른 잎에 많이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데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인공인 옥수수도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는 항암 성분인 페룰라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옥수수를 함께 섭취하면 천연 항암제 그리고 천연 항산화제를 같이 먹는 것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수록 숨이 가쁘고 쉽게 피곤해지며 가끔은 현기증까지 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옥수수와 양배추 섭취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의 씨눈까지 꼭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수수 씨눈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이 좁아져 굳어가는 경화까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옥수수 씨눈에는
토코페롤 성분까지 풍부해 나이가 들면서 점차 건조해지는 피부 건조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옥수수 섭취 시 옥수수 씨눈까지 꼭 함께 드시고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근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